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들입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하고 82일 만에 성사된 만남이라서 뭐랄까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뭐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악수하고 웃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하고 또 민감한 문제들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회담의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 또 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고 양국 간에 실제로 오고 간 요구들, 또 압박들,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더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께서 이번 회담의 본질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게 그 논란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아니 정상회담을 정말 코앞에 두고 이런 발언을 던진다는 게 이게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할 말은 아닐 테고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최근 한국의 그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 의모 의혹 특검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죠. 특검 정국을 직접 겨냥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 교회하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너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이게 아마도 그 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또 내란 특검에서 평택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던 거 이런 점들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각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어떤 안정성,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자아낼 수 있다. 이 점을 딱 부각시킨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뭐 최소한 방임하고 있다고 보는 이 특검 수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그것도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 모델을 앞두고 그냥 공개적으로 확 드러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압박 방식인데 이런 정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대통령은 일단 한국이 그 내란 사태를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혼란을 극복하는 중이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란 극복 중이다. 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의 직접 지휘하에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그 미군 기지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는 미군 자체를 수사한 건 아니고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산 기지가 이제 양국군이 같이 쓰는 곳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 설명 같아요. 아,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 네. 그리고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고요. 근데 혼란 국복 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 한국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지휘하가 아니다. 라거나 미군 직접 수사가 아니다. 이런 해명이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거래와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까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해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은 했어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회담장에서 하자. 이렇게 딱 덧붙이면서 여지를 남겼단 말이죠. 아, 역시. 본인 스스로도 이걸 루머라고 언급은 했지만 이 민감한 사안을 그것도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오찬 자리에서 다시 꺼내겠다고 예고를 한 걸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우려 표명은 아니죠. 분명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내부 상황, 특히 이 정치적 혼란상을 앞으로 진행될 다른 협상에서 유리하게 써먹으려는 카드,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죠. 이런 접근 방식,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렇게 일단 뭔가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확보한 레버리지를 바로 경제나 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연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회담에서 경제 분야 압박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회담 초반부터 그런 기류가 아주 강하게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 추가 협상을 원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도 다 들어줄 순 없지만 요청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 받아주는 척하면서 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한국이 뭔가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쐐기를 딱 박아버렸습니다. 냉정하네요. 상당히 냉정한 발언이죠. 결국에는 뭐냐, 한국 측이 예전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거 제대로 이행해라.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더 열어라. 이런 사안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특검 관련 발언들이 결국 이런 경제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 즉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거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죠. 결국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미군 기지 소유권을 요구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방위비 압박 차원을 넘어선 상당히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발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군이 한국 안에 있는 기지 부지를 사실상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우리 큰 기지의 땅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땅 소유권을 달라. 네. 논리는 이거죠. 미군이 기지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썼으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구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더 내놔라. 이걸 압박하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카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일단 질러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서 동맹의 형태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의도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력을 완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지점을 딱 건드린 거죠. 이야,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인데 이걸 회담 자리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상당하네요. 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 또 애매하게?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주한미군 규모를 언급하면서 실제 주둔 인원이 약 28,500명 정도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4만 명 이상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4만 명이요? 왜 그렇게 부풀렸을까요? 부풀려서 말함으로써 나중에 혹시 감축 논의가 나오더라도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방위비 협상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미군을 주둔시켜주는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치밀하네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아주 노골적으로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이게 뭐 협력 제안이라기보다는 거의 요구에 가까워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분명했죠.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미국 노동자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아, 미국에서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뭐 한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공장 짓고 미국 내에서 건조해라. 이런 사실상의 투자 압박인 셈이죠. 네. 뿐만 아니라 뭐 B2 스텔스 폭격기, 공중급요기, 최신 전투기 이런 걸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 늘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알래스카산 LNG 수입 확대 같은 에너지 분야 협력까지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산업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두 정상이 또 붉은색 넥타이를 맞춰 매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미가 골프인 걸 언급하면서 김정은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같이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관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네, 이 대통령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맞춰가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조성하는 건 기본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화기애애함,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근본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거래와 압박을 통해서 국익을 칭지겠다는 그 본심을 얼마나 누그러뜨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네. 특히 이 대통령이 그 특검 문제를 해명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 정신이상자, that lunatic 이렇게 반문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물론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복잡한 내부 정치 상황, 특히 특검 정국을 얼마나 좀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 잠재적인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겉으로 연출된 우호적인 제스처하고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내부적인 약점, 특히 현 정부가 처한 특검 정국이라는 이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 안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머, 또 친화적인 발언들이 이런 근본적인 압박 기조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글쎄요, 앞으로 나타날 결과들을 통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오늘 저희는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 겉모습 아래에 감춰져 있던 여러 긴장과 압박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노골적인 발언과 요구들, 그리고 여기에 또 대응해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까지 참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회담이었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특검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걸 경제나 안보 현안하고 노골적으로 연계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참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일회성 발언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구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발언 역시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있을 방위비 협상 같은 데서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화기애애함 뒤에는 미국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여기에 기반한 아주 계산된 압박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 정국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좀 불안정한 내부 상황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좀 예고하는 듯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숙청과 혁명? 또 교회와 미군기지 수색 같은 이런 우려들, 이게 단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과장된 협상용 엄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외부의, 특히 동맹국의 시각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된 그런 경고음이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의 시선과 문제 제기가 앞으로 한국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국제관제 설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